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기의 운행입니다. 자, 기는 이제 활동성이 매우 강한 정미로운 물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체가 없으니까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죠. 기능이고 형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그 움직임도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전신을 운행한다. 이 얘기는 사실 뭐 우리 인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뭐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심장만 봐도 계속 뜁니다. 쉴 때도 뛰고 계속 뛰어요. 호흡도 계속 뜁니다. 그냥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쉬지 않고 전신을 운행한다. 이게 그냥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기의 종류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죠. 원기, 종기, 그다음에 영기, 위기. 그런데 이제 운행 방식은 똑같습니다. 승강 출입이라고 하는 운행 방식은 똑같아요. 꼭 따지자면 이제 승강은 이제 몸 안에서 이 체내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런 상하작용이고요. 그다음에 출입은 어, 우리 몸과 바깥 환경과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운동을 이제 출입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장부 활동이 승강 출입하는 기의 운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한다. 이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음. 그러므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즉 운행이 정지하면 생명도 끝난다. 그 음양 오행을 얘기할 때 동적 평형이라고 했습니다. 예, 정적 평형이 아니라 동적 평형. 끊임없이 움직이는 가운데 어떤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의 음양은. 음. 그래서 기도 마찬가지로 네,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혈액이 뭐 멈췄다가 혈액 어떤 순환만 봐도 그렇죠. 계속 몸 안에서는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각 장부의 활동으로 이제 나눠서 보면은 자, 이제 폐의 경우는 이제 호흡을 주관합니다. 호흡은 이제 들이마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게 이겁니다. 자, 들이마실 때 청기를 들이마시고 뱉어낼 때는 자, 탁기를 뱉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나중에 뒤에 나오는 문제인데 뒤에 나오는 경우인데 이제 폐의 기능으로 폐 기능계의 기능으로는 이제 선발 이제 위로 이렇게 퍼뜨리는 기능 그다음에 숙강 아래로 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그냥 숨을 크게 쉬었을 때 횡격막이 땡기고 아주 심호흡을 했을 때는 아랫배까지 약간 땡기는 듯한 어떤 감각이 느껴져요. 이제 그런 감각이 느껴지는 거를 갖다가, 폐에서 어떤 이 이 호흡한 산소가, 어쨌든 산소겠죠. 공기는 어제 들이마셨으니까. 그게 요 아래까지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렇게 해서 소흡을 할 때마다 뭔가 이 몸 안에 어떤 물질들이 아래쪽으로까지 내려보낸다. 그래서 폐는 이제 선발 위로 보내기도 하고 아래로 내리기도 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이런 기능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기능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이, 이걸 좀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이거의 학문적인 의미와는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간기. 자, 간기는 뭐 소설 기능과 조달 기능이 있다 해서 소설이라는 거는 어, 소통한다.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통, 그냥 원활하게 흐르게 만드는 거, 소통한다. 소통 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통하는 기능이 뭡니까? 이 여기와 저기를 갖다 연결하면서 잘 원만하게 기능이 상호 조화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신의 기기를 조절하고 그다음 기의 운행이 창달되도록 한다. 운행이 아주 원활하게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기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뭐 간과 폐의 관계를 굳이 나누자면 간기는 상승을 주관하고 뭐 폐는 하강을 주관한다. 이런 얘기,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를 생각해 보면 숨을 쉴 때 보통 아래쪽으로 당겨지죠. 뭔가 숨이 들어가서 아래쪽까지 채워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폐는 그냥 약간 하강을 주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간기는 어때요? 간. 보통 그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았고 화를 낼 때, 소위 뚜껑이 열린다고 할 때, 그때는 그 화가 어디로 치밀어 오릅니까? 머리로 위로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스트레스랑 관련된 거는 실제 장기인 간이에요. 네,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손상받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간기는 상승을 주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은 이제 그 가장 아래쪽에 가장 그 정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죠. 네, 기화작용을 담당한다. 네. 자, 수화짓, 이게 수화지택이라고 하고, 음, 수와 화가 있는 곳이다. 되게 어려운 철학적인 말입니다. 이거는 조금, 뒤쪽에 장상학 쪽까지 좀 배워야 요걸 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설명만 간단히 드립니다. 음, 예, 그리고 폐는, 폐가 아까 나왔죠. 예. 그래서 이게 폐는 나온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지금 뭐 교환 더 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다른 쪽으로. 음, 이게 이제 납기를 주관한다 뭐 이런 게 있고 호흡을 주관하고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이 몸의 이쪽 아래쪽에 있으면 폐는 가슴 쪽 위쪽에 있죠. 그리고 폐는 하강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은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폐가 호흡을 하면서 청기를 받아서 어쨌든 그 수액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전체적으로 기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역할을 하면은 자, 아래쪽에서 그러면은 뭔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신계가 그 납기를 주관해서 그 기를 받아들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이렇게 승강을 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는 어때요? 위는 그냥 생각하기 쉽죠. 음식물을 받아들여요. 자, 납입을 주관해서 수곡지 해가 돼서 일단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자, 이자 이런 그 옆에 유관 기관들에서 소화액이 분비됩니다. 즉 이쪽을 갖다가 비장이라고 해가지고 운하를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음식물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부시고 자, 비장에서는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화학적으로 분해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정미로운 부분이 이제 영양물질이죠. 수곡의 영양물질은 이제 흡수하고 그래서 폐로 보내고 폐로 보낸다는 게 진짜 우리 폐가 아니라 폐 기능계로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조박한 부분, 여기는 이제 찌꺼기를 얘기해요. 조박이라는 거는. 그래서 대장으로 전도작용을 통해서 체외로 배설을 합니다. 대장의 기능이 이제 배설 기능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장부가 이렇게 연결된다. 음, 자, 그리고 어, 자, 심화는 하강하고 신수는 상승하여 심화가 상재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예, 심신상교라고 한다. 이거를 일단 이게 나중에 조금 심화 과정, 조금 어렵게 시험을 나온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요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 심신상교 뭐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심화, 신수. 자, 심화는 가슴, 몸통에서 보면은 심화는 요 위쪽에 있잖아요. 그 위쪽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어요? 만약에 동적 평형을 이룬다면. 동적 평을 위해서 아래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신수는 어때요? 신수는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는 아래쪽에 있는 이 신수는 계속 여기 아래 있으면 고이죠. 고이게 되면은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음, 위로.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화가 서로 예, 연관이 돼 있다. 예, 그래서 가장 여기서 그냥 여기서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승강출입이다. 그 기의 운행의 기본적인 형식은 승강출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병리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